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 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냈지만 주식시장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쇼티지, 공급 부족 현상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뭐 주식시장이라는 거 그렇죠. 항상만 맨날 잘 나갈 일은 없겠지만은 약간 출렁출렁거리면서 조종하면서 우상향을 하겠죠. 오늘은 범용 디램이 삼성을 살린다. 그런데 HBM 왜 조용하지? 요즘 HBM 소식이 많이 안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메모리 시장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뭐 시가입니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범용 디램이 지금 대폭등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내년에 디램 영업이익입니다. 60조 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범용 디램이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이게 삼성의 강점이자 동시에 위험 신호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들어와서 보시고, 오늘은 세 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실적이 대폭발할 것이다. 엔비디아가 LPDDR, 그러니까 AI 서버에 들어가는 DDR5가 아니라 LPDDR로 전환을 할 계획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삼성의 HBM의 구조적 약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한 세 가지 반도체 흐름을 이제 정리를 할 건데요. 삼성전자가 범용 D램 쇼티지의 절대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HBM은 아직까지 SK 하이닉스만큼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삼성전자의 강점이자 약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범용 D램 중심 구조를 보면 지금은 강점이지만 장기적으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삼성전자는 전체 D램 캐파의 70%가 범용 D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KB증권에 따르는 그런 그 보고가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그러니까 DDR5, LPDDR5X, LPDDR5T, 서버용 D램, 그 다음 뭐 이런 것들. 그러나 HBM은 아직 생산 비중이 낮아요. 10에서 15%밖에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 그래프에 보는 것처럼 D램이 지금 뭐 가격 상승이 지금 3월부터 10월까지를 해도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겁니다. 거의 5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당분간 지속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시장에서는 이것이 절대 강점입니다. 그리고 물류창고에 있던 것들 거의 다 팔아먹고 지금은 생산되면 바로 파는 이런 수준이죠. HBM을 생산을 늘리려면서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DDR5 LPDDR의 그 생산을 줄였습니다. 거기에 뭐 GDDR도 들어가겠죠. 동시에 엔비디아가 LPDDR5X를 AI 서버로 끌어들이는 빅체인지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게 신문에 나와서 한 2, 3일 동안 지금 계속 신문에 회자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DDR이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엔비디아가 만일 DDR5에서 LPDDR5로 이렇게 빅 체인지를 해버리면 범용 D램 쇼티지는 더 크게 발생할 것이고 더 대규모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것이고 가격은 더 뛸 겁니다. 범용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만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DDR5, LPDDR. 가격 폭등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삼성입니다. 자, D램 고정 가격의 이제 상승률 전망을 보면 트렌드포스에서 나왔습니다. 25년 9월에는 한 8에서 13% 정도 봤었는데 11월에는 18에서 23%입니다. 그러니까 자고 나면 D램 값이 오르는 것은 뭐 지금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면 HBM 비중이 낮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그 D램을 전부 다 HBM 쪽으로 고부가가치 쪽으로 옮겼는데 삼성이 HBM3도 진입이 늦었고 HBM4는 지금 아직도 콜 중이라서 아직까지 이 D램에서 HBM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게 늦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 양산 경쟁에서 SK 하이닉스보다 느립니다. 그래서 범용 캐파가 70%, HBM으로 전환이 느립니다. 이것이 그냥 약점인 거죠. 원젯
원웨이든 레거시 라인이 많아서 고집적적이고 고부가가치인 HBM 전환 속도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법령이 돈이 되니까 장점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AI 서버 시대의 핵심은 결국은 HBM4, HBM4E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삼성의 캐파 전략이 장기 경쟁력의 약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삼성이 하이테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용 디램으로 해서 잘 팔아먹고 좋은 수익을 올린다? 좋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서는 좋은데 하이테크 기업이 할 일은 아니라는 얘기죠. 당연히 SK나 또 마이크론처럼 돈이 되고 영업이익이 높은 HBM에 집중하는 게 맞는데 그것이 좀 늦어지는 거죠. 자, 엔비디아가 서버용 LPDDR 전환이 가져올 파급, 굉장히 큰 이 사건입니다. 엔비디아가 DDR5에서 LPDDR5로 전환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계를 뒤흔듭니다. 뒤흔드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누가 그 이득을 볼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LPDDR은 원래 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그러니까 LP니까 로파워, 저전력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서버용으로 쓰이면 필요량이 기존 대비해서 5배에서 10배, 그러니까 LPDDR이 5배에서 10배가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 메모리 생산 다이까지 다 빨아들인 빨대 효과를 여기서 보이는 거죠. 자, 이게 지금 LPDDR의 가격인데 여기가 뭐 이렇게 지금 400불 뭐 이렇게 쳐놨는데 카운트 포인트에서 이렇게 올려놨는데 가격 상승이 26년 어떻게 될지는 아직까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엔비디아는 LPDDR을 쓰려고 할까요? 이걸 한번 알아보죠. 전력 효율 DDR5에 비해서 30 내지 40%가 절감된다는. 지금 AI 데이터 센터의 서버를 지금 돌리는데 전기가 100이 들어간다면 42 그 쿨링, 이게 시원하게 이 온도를 이렇게 낮추는 데 쓰는 거거든요. 근데 만일 LPDDR을 써서 DDR5 대비해서 전력이 30-40%가 절감된다? 그러면 당연히 LPDDR을 쓰겠죠. 발열이 감소하죠. 더 많은 GPU가 또 집어넣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전력을 그렇게 냉각시키는데 또 전력이 줄어든다 그러면 GPU를 더 많이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막 이런 것 때문에 AI 서버는 전력 효율 발열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DDR5가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카운터 포인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큰 위험은 고급 메모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LPDDR로 방향 전환하면서 이제 주요 스마트폰 제조사급 대형 고객이 되었다. 스마트폰은 1년에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게 몇 천만 대, 뭐 그냥 억 단위가 막 넘어가는데 지금 엔비디아의 GPU는 사실 그 정도 수준은 아니죠. 근데 또 많이 들어가니까 스마트폰 제조사급처럼 그런 대형 고객이 되어버려서 말 그대로 지각 변동뿐만 아니라 그냥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빨대 효과가 여기에 나타난 거죠. 삼성 LPDDR5X 그 사진입니다. 자, 이번 이 변화는 삼성에게 압도적으로 호재입니다. 왜냐면 모바일 LPDDR은 삼성이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도 강점이지만 생산량 중 상당한 부분이 HBM으로 전환이 되어서 지금 범용 디램을 생산하는 캐파가 적어요. 마이크론도 LPDDR 비중이 워낙에 낮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LPDDR 전환은 삼성에만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대량적으로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15년 만에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깐부 동맹을 맺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카운터 포인트에서 얘기하기를 중저가 및 고급형 스마트폰 시장에서 스마트폰 원가가 크게 증가할 것.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LPDDR5를 싹쓸이를 한다 그러면 스마트폰 원가가 오르죠. 그래서 일부 모델 같은 경우 25% 이상 가격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동시에 시장 전체를 대혼란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모바일 D램 가격이 폭등할 것이고요. PC용 D램이 또 가격이 급등할 거고, LPDDR5가 공급 부족에 빠질 것이고, DDR5도 공급이 부족해져요. 모든 부분에서 다 공급 부족이 심각해지는 거고, 메모리 가격이 100% 폭등 시나리오도 이것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 속에서 삼성에게는 단기 호재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모든 고객이 더 비싼 메모리를 사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증가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삼성전자는 하이테크 산업을 추구를 하는 회사인데 범용 디램을 가지고 이렇게 좋은 실적을 내는 건 좋지만은 앞을 봐야죠. 세 가지 앞에 있는 기사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삼성은 D램 슈퍼사이클의 최종 승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HBM에서는 아직까지 부족하다는 거죠. 삼성의 네 가지 강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범용 캐파, D램 캐파가 70%, 지금은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입니다. DDR5, LPDDR, RDIMM 수요가 폭발합니다. HBM 생산 전환이 묶이지 않았어요. 그런 신의 한 수예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DDR5에서 LPDDR로 전환하니까 호재입니다. 삼성이 LPDDR 세계 1위입니다. 대규모 신규 공급자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제가 방송을 했던 것처럼 평택 캠퍼스 P4에 페이지 3, 페이지 4, 페이지 2가 그냥 짧은 기간을 앞두고 그냥 올해부터 내년까지 계속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더 늘릴 수가 단기에 늘릴 수 있는 가장 빠른 팹이 어느냐 P4의 페이지 3, 4, 2입니다. D램 가격이 수표 사이클이 확정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삼성은 캐파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당장 앞에 보면은 삼성은 지금 가장 큰 시장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26년에 D램 영업이익률을 60조 원을 보고 있는데 KB증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것은 더 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범용 D램하고 HBM이 HBM3E하고 HBM4까지 잘 나간다 그러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것은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또 삼성전자의 약점이 3개가 있습니다. HBM 비중이 너무 낮아요. 10 내지 15%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비중은 30에서 40%. 그러니까 D램 그 생산량 중에서 HBM 비중이 3, 40%에 도달했는데 삼성은 아직 그 반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삼성은 아직 구조적으로 범용 중심이고 AI 시대의 패러다임에 조금 늦게 올라탔죠. 그리고 HBM3도 짙어 있고 HBM4도 SK 하이닉스에 뒤져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점유율 거의 80%, 그리고 삼성은 HBM3 채택률은 낮습니다. HBM4는 엔비디아 인증이 진행 중이라서 아직 미확정적입니다. SK 하이닉스는 계약을 완료를 했다 그러고 마이크론도 지금 계약 내년 거도 완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AI 생태계의 영향력이 부족하죠. TSMC,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의 3자 구도에 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삼성은 패키징, HBM 설계 협업 네트워크에서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삼성의 실적은 사상 최대가 될 것이 확실하지만 장기 경쟁력에서는 HBM이 관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단기적으로 결론을 보면 DDR5, LPDDR 폭등하면서 삼성이 최대 수혜자가 될 겁니다. 엔비디아가 AI 서버에서 LPDDR을 채택을 한다 그러면 삼성이 추가 수혜를 받을 것은 틀림없는 얘기고 범용 캐파 중심 공급 확대 평택 캠퍼스 P4에서 캐파 증설이 지금 눈앞에 다 보이고 단기적으로 SK 하이닉스보다 삼성 실적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AI 메모리 시대의 주도권은 여전히 SK 하이닉스가 쥐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결론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범용 D램 중심의 구조 덕분에 25, 26년 내 사상 최대 실적이 확정적입니다. 엔비디아가 LPDDR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그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회사 삼성. 그러나 HBM 비중이 낮아서 AI 메모리 시대 패권에서는 아직까지 열세다. SK 하이닉스는 HBM에서 절대 강자죠. 하지만 범용 D램 캐파가 부족합니다. 단기 실적에서는 삼성에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를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LPDDR5를 이걸 채택한다는 것은 모든 D램 가격 폭등을 수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마디로 해서 노원합니다.
그리고 DDR5, LPDDR, GDDR, HBM 전부 공급 부족 현상이 한 수년 동안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삼성에게는 가장 유리한 시장 구도가 단기적으로 형성이 됐는데, 그러면 저렇게 많은 영업이익을 거두면은 HBM 쪽의 개발을 R&D 쪽에 더 좀 투자를 하고 P5라든가 이런 데 좀 더 빨리 좀 이 공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택 경기, 고덕 신도시의 경기도 조금 이렇게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덕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